안녕하십니까. 일과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지금 유튜브를 업로드하게 생겼는데요. 오늘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 친구들 자기소개서를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데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너무 세도로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30분 정도 PT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할까 합니다. 바로 내일이 일반 전형과 장영실 전형 둘을 지원해야 되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지원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지금 와서 일반 전형인지 장영실 전형인지 고민한다면 문제가 좀 크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태까지 질문들을 녹여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또는 어떤 친구들이 지원해야 되는 건지 잠시 찍어 드릴 테니까요. 최종적으로 고민되신다면 확인해 보시고 스타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형과 장영실 전형의 차이를 잠깐 얘기해 보자면 이런 거였죠. 장현실 전형은 일반 전형에서 20%의 인원수를 쏙 빼와서 24명 정도로 뽑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24명을 뽑는 건 아니고요. 20%를 뽑았는데 만약에 그런 만한 친구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나머지 인원을 당연히 장현실에서 일반 전형 끌고 갈 생각입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가장 큰 건 이거죠. 2차 전형의 창의적 문제를 평가가 일반 전형은 있다, 장현실 전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현실 전형이 조금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장현실 전형 경쟁률을 보면 이게 과연 맞을까? 물음표이긴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장영실 전형 경쟁률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자기소개서 쓰거나 아니면 제가 이렉절에 자소서 확인한 친구들만 따지면 한 10에서 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 온 것까지만 따지면 한 25 정도 되거든요. 자, 25명이면 일단 벌써 1대1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24명을 뽑는다고 생각해도 25대 24니까 1은 넘어갔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친구들이 지원을 할까요? 첫 번째로요. 한가용 일반 전형 지원했던 친구들이 전년에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활동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 약 1000명 중에 10%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죠. 진짜 무모한 예측입니다. 그쵸? 그래서 한 100명 정도는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된다? 20%의 인원수를 가지고 갔는데 일반 전형에 지원한 친구들은 20%가 안 갔다라는 거는 일반 전형도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장현실 전형도 경쟁률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단 100명 확보했으니까 한 4대1 정도 확보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로요.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영재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 중에 난 좀 활동 성향이 강하고 나 이거 할 말 많은데 하는 친구들이 유입해서 온다는 거죠. 작년에 총 5,000명이 지원을 했고요. 한가영 빼면 4,000명입니다. 7개 학교에서. 거기서 3%만 넘어온다고 해도 120명이에요. 자, 일단 이 정도 인원이면 작년도 한국과학영재학교 예상 경쟁률인 9대1을 이제 뛰어넘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전년도의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관점은요. 작년실 전형을 진행을 하면서 한가영은 작년도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지원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끝이 아니라 약간 허수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위험한 복병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로 여기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내년만 바라보고 아직은 내가 2차 준비 덜 했으니까 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2차가 부담스러워서 영재학교 준비 안 하다가 과학고만 준비하다가 지금 그래 한번 내보지 뭐. 저는 이제 이 인원수가 더 불안합니다. 경쟁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3번하고 4번은 또 그렇다고 치는데요. 사실 저는 인원수가 엄청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하고 로봇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더 이상 이걸로 내가 이제 먹고 살 수는 없겠다라고 하고서 접고 정리하려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다시 영작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
로봇과 소프트웨어를 하면서도 수학학을 엄청 열심히 해서 영작을 준비한 친구도 있었죠. 그런 친구들은 애초에 우리가 1번, 2번에 녹아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이외에 소프트웨어하고 로봇, 이런 쪽, 발명, 이런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내가 똑똑한 것 같기는 한데 2차 대비를 하기엔 좀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했던 친구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지, 지금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스물스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감히 12대 1, 15대 1, 진짜 잘못하다가는 17대 1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예전 비트의 임창정 경쟁률 스코어 17대 1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모든 게 전부 다 제 머릿속에서 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다 말씀드렸는데 5대 1도 안 된다 라는 되게 민망한 상황이 내리면 제가 조용히 유튜브를 요것만 내리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시고요. 우리 이쪽을 포인트를 잡죠.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장영실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어떠한 조건을 생각해보고 어떠한 친구들이 지원하면 유리하겠느냐, 꼭 이건 생각하고 가겠느냐. 자, 세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무모한 추측이었다면 이거는 정확한 방향이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요. 전공 분야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4,000자 정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일반 전형의 경쟁력이 정말 우리 친구가 떨어지든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일반 전형에 도전하겠어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요. 마지막으로, 자, 전공 면접만 있는 게 아니라 수과학 구술 면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고마저도 생각 안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 수학 구술 면접을 고민해서라도 사실은 지원하는 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과학고라도 지원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친구들까지는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게 경쟁률에 아무 네, 좌지우지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들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120명 중에 20%를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보시면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우선 선발 전형에 해당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우선 선발 전형은 옛날에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커트라인을 가지고요. 한과형은 총 4개의 이 학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커트라인을 넘어선 친구들 중에 정보에서 뛰어난 친구, 술에 뛰어난 친구, 물리랑 지구, 화학생물, 인물예술에서 뛰어난 친구들을 쭉 보고서 맨 위에 4명 정도, 그러니까 이 모든 4과목의 커트라인 정말 넘어간 친구들 중에 제일 뛰어난 친구들을 이 학부의 대표 선생님들이 픽을 해간다. 이거를 우리가 우선 선발의 의미로 뒀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술이 제일 똘똘한 친구들, 물리지구 제일 똘똘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뽑아가려는 게 아마 이번 장년실 전형의 취지일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 전형 친구들은 저기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커트라이드 다 넘은 상태에서 총점이 우수한 친구들, 결국에 그 중에 120명 중에 23명을 빼고 나머지 친구들이 거기서 뽑히겠다. 그것이 일반 전형이겠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가 장영실 전형에 성공하려고 한다면 전공 분야에 대해서 내 장점을 뿜뿜뿜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뿜뿜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소개서죠.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일반 전형과 장영실 전형이 글자 수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 특히나 저 앞선 장영실 전형에서 1번, 2번, 3번 총 4천자라는 글자, 이 글자가 전공에 대해서 모두 뿜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아셨죠? 만약에 저 부분을 4천자를 채웠는데 지금 너무 버겁다. 그리고 4천자를 보니까 내가 전공 분야랑 맞지 않는 게 있는 것 같다. 또는 전공에 색이 짙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원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부분을 내가 충분히 녹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 나 승산 있어 라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너는 도대체 저 4천자를 왜 다 어느 한 분야의 뾰족한 으로 바라보는 거니? 또 다른 근거가 있니? 라고 한다면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장영실 전형을 알았을 때 보여드렸던 장표인데요. 올해 학교 교육계획입니다. 보면 자기소개서 증빙 자료라는 것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쭉 내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지원자의 독창적인 수학과학 활동에 관한 자료가 한 권 증미돼야 되는데 그 한 건이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 분량입니다. 지금 현재 1MB 3페이지로 3개로 바뀌었죠. 1MB라면 보통 종이로 따지면 A4 한 장에서 3장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 훨씬 풍부하게 써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인 거고, 그거를 1번에 2000자에 녹여봐 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1번, 2번, 3번에 내 진로에서 충분히 녹일 수 있는 친구를 찾겠다라는 거라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거, 내 전공 분야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수학, 과학 분야의 일반적인 구술 면접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일반 전형과 장영실 전형 둘 중에 내가 어디가 더 유리할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신 다음에 이제 오늘 9시 클릭을 해보시고 스타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걸 원테이크